안녕하세요. 언어 발달 장애 치료와 관련돼서 발표를 하게 될 설디현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한의원이 벌써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세미나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부터 같이 일을 했던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네, 또 함께하지 못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10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차트가 저희 한의원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8년 전에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이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아이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져서 지금 학교 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고. 7년 됐죠. 8년 전에 와서 7년 전에 치료가 끝났고 벌써 이제 7년 후 동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돼서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아이도 치료가 잘 돼서 잘 치료가 종결이 됐었던 아이였는데 그 뒤로도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저희도 역시 너무나 많이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은 언어 발달 장애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저희는 주로 예전에는 자폐증, 발달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위주로 저희가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오늘에서야 드립니다. 그 이유를 왜 그 질환을 위주로 세미나를 했을까? 일단은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양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팝니다. 뭐 2개, 3개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집중이 뺏기면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집중하다 보니까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 아이들 위주로 저희가 클리닉을 해왔고요. 물론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제 난독증, 읽기 장애, 학습 장애, 사춘기, 우울증, ADHD 이런 아이들이 주로 저희 한의원에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주로 발달 장애 아이들이 치료를 했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발달 장애에서 이 언어 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세미나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자폐 스펙트럼하고 또 다른 치료의 영역이고 저희가 지적 장애와도 또 다른 영역의 치료이다 보니까 이 언어 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난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치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자폐 스펙트럼이나 발달 장애 세미나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언어 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치료자로서의 어떤 자신감이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겼을 때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아이들 중에서 언어 치료, 즉 사회성이 많이 좋아졌는데 언어가 좀 더뎌요 이랬던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가 지능은 많이 좋아졌는데 언어가 더뎌요 이런 아이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언어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미나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내적인 확신을 이제 갖게 되어서 이 언어 치료에 대한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언어 발달 장애에는 언어가 단순히 지체가 됐을 때랑 언어가 정말 장애가 있을 때 뭐가 다른가요? 라는 얘기들을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아이가 언어가 좀 늦대는 거 아닌가요? 언어가 좀 늦대서 때가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소망입니다. 저희 아이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쌍둥이였기 때문에 둘이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첫째는 쭉 하고 둘째는 제자리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발달 장애로 가는구나를 저는 그때 알 수 있었죠. 몇 개월 사이에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제자리에 있었던 거죠. 늦대는 아이들은 언어만 빼고 나머지가 다 늘어야 됩니다. 즉 말만 늦었지 사회적인 거, 아이의 어떤 사고적인 거, 눈치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늘어나는데 언어가 잘 안 늦었을 때는 어느 순간 언어가 탁 터지면서 이제 쭉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와 관련된 주변 기능들까지도 같이 기능이
떨어져 있고 언어가 늘지만 또래 아이들하고 계속 격차가 생기면서 더디게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7세, 8세라고 하는 이 아이의 어떤 1차적인 발달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갭이 뚜렷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7세부터 쭉 올라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10세가 됐을 때는 이제 더 쫙 올라가기 더 어려워집니다. 즉 10세에서는 1차적으로 거의 발달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모든 발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 언어 발달 장애 치료에서의 어떤 중요한 점입니다. ADHD 산만한 아이들은 15살이 돼서 20살이 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 발달 장애 아이들이 15살에 확 튀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있긴 있지만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지체는 언어가 늦게 시작된 것 뿐입니다. 자극이 덜하고 발달이 덜해서 뭔가 이유로 늦게 시작됐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따라간다는 얘기고요. 언어 발달 장애는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정상적 이 속도로는 이제 못 따라가기 때문에 발달 장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줄이고 또한 더 발달시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언어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이 늦대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언어 장애에는 이 아이가 어떤 언어적인 물론 발화라든지 표현, 문장, 어떤 구성, 내용 또는 화용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구성에 있어서의 발달이 다 되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아이에 따라 발달의 단계는 좀 다를 것입니다. 저희가 10여 년 넘게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치료해 보면서 크게는 5가지 패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언어 장애만 있는 아이, 다른 발달은 양호한데 언어만 느린 아이가 있었고요.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으로 언어가 느린 아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능이 낮아서 언어가 느린 아이, 또 뇌 손상으로 인해서 뇌의 어떤 충격이나 낙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언어가 느린 아이, 또는 출산 시에 목이 조여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뇌 손상으로 언어 장애가 온 아이 있고 청력이 손실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을 다 겪어보면서 치료의 경과나 과정이 다 다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느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임상에서 이런 것들을 책으로 저희가 배운 것이 아니고 한의학 책에 이런 얘기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동의보감상에서는 그냥 몇 개의 치료법 정도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새로 경험하면서 이 치료들이 이게 어렵고 저 치료는 저게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짧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언어장애는 여러 가지 청력 정상이고 청력이 정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치료하면서 이 아이는 단순 언어 장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청력에 문제가 있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치료를 해도 아이의 사회성이나 모든 지능의 발달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청력이 정상이 없었으면은 이 정도 속도로 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거의 제자리에서 아주 매우 미진한 속도로 올라갔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가 청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죠. 근데 보청기를 끼고 나서부터 아이의 속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력의 문제, 겉으로 티가 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청력의 문제를 가졌을 때 그런 보청기나 이런 청력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의 경우 꼭 청력의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능이 정상이고 간질이나 뇌손상과 같은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이 늦은 아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언어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단순 언어 장애라 하더라도 말이 그냥 트인 상태에서 그냥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디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1세경에 말이 나오는데 역시 2세 이후에 말이 나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서도 발달이 천천히 되지만 학년이 올라가서도 계속 초등학교 내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고 학습, 문법 이런 발달의 문제들이 이 아이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학년기 내내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단순 언어장애를 보인 아동의 60%는 청소년 성인기에도 역시 그 취약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절반 이상이 그것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순 언어의 장애의 경우에서도 단지 말이 좀
좀 늦는 것 수준에서 더 떨어진 아이들도 그렇고요. 역시 때로는 늦는 아이들 중에서도 역시 난독증이나 학습 장애로 문제를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반복하거나 좋아하는 말만 하거나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주변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주변의 얘기에 공동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호관계를 통해서 언어가 확장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집니다. 이 아이들은 언어의 치료뿐만 아니라 이 상호 공동 주의력이 향상될 수 있는 이 주의 집중력에 대한 조절 능력이 향상이 되어야 그것을 통해서 언어가 늘게 됩니다. 즉 언어 치료 플러스 상호 집중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치료가 언어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감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감각 문제가 좋아진 경우에는 꽂혀 있는 강박적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치료가 되어야 언어가 늘 수가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우리 정덕진 원장님께서 아까 전에 많은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대부분 원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장애도. 하지만 출산기 또는 임신 또는 아예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뇌의 작은 손상이 이 아이의 평생 지적 기능의 발달을 떨어뜨리게 되고 역시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역시도 역시 잘 활용이 안 되는 기능에 속하게 됩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뇌에 어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이를 흔들거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떨어졌거나 운동 중에 다쳤거나 또는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탯줄이 목을 감았거나 그래서 산소 공급이 30초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이 30초가 아니라 일평생 아이의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을 발달을 막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과정 중에서 생긴 아이들이 종종 있고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때 그 사건이 현재 이거를 유발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인지가 발달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커봐야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그때부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상성 뇌손상 아이들은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화용 언어가 좀 떨어집니다. 즉 충격을 받았던 아이들은 뭔가 언어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기계적이고 조금 뭔가 언어의 표현이 운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럽지 못한 그런 패턴을 보여서 나이가 들어도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물론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능한 아이들도 꽤 있었는데요. 하지만 뭔가 모르게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역시 사회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력 손실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성 손상이 원인 불명인 경우가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유전적이거나 자궁 내 감염이 있거나 조산, 임신, 합병증, 분만 과정 중에 외상이 있어서 또는 후천적으로 큰 소음에 노출이 됐거나 감염이 됐거나 약물이나 반복적인 중이염으로 인해서 청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예 안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력에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이 되지 않을 때 역시 청력의 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이 다른 치료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이 5가지 중에서 똑같이 치료해봤는데 이 청력 손실은 특이하게 발달이 잘 안 됐었습니다. 다른 발달 장애 아이들보다 더딘 발달, 모든 발달에 있어서 더딘 발달을 보이는데 청력 자체가 이미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 치료가 되는데 들어가는 통로를 열지 않고서는 다른 치료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언어가 느릴 때 꼭 청력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